미드웨이 해전.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해전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해전의 중심이 되는 항공모함 4척이 한꺼번에 수장되며 미군이 방어에 성공한 첫 해전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건 현대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1940년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항공모함은 보조함이며 여전히 전함이 1등 군함이었다. 진주만 공습 때 대부분의 전함을 손실한 미국은 야마토급 전함을 비롯해 일본의 대형함 전력과 비교해 훨씬 열세였던 상황이었다. 이제 일본은 사보섬 해전 이후 미군보다 훨씬 우세한 수상함 전력을 이용해 핸더슨 비행장을 무력화시킬 생각이었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진정한 미국의 저력, 과달카날 해전이다. (1942년) 미군의 과달카날 상륙으로 본격적인 과달카날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 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8월 13일 일본 육군이 과달카날에 상륙을 하며 과달카날 섬에서 치열한 지상전이 계속되었다. 한편 일본군은 동부 솔로몬 해전과 산타크루즈 해전 항공전을 치르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다. 특히 산타크루즈 해전의 결과로 양군 모두 항공모함의 수리와 보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양군 모두 항공모함을 사용하기 힘들게 되었고 과달카날 주변에서 항공기 운영이 가능한 건 오직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 뿐이었다. 미군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륙한 일본군은 미 해병대의 방어에 가로막혔고 일본군은 미 해병대에 비해 수적, 질적으로 열세가 된다. 일본군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화기를 포함하여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물자를 한 번에 보급하기로 결정했고 이 보급을 성공시키기 위해 콩고급 전함 2척을 포함한 별도의 함대가 보급 함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장 포격을 위해 투입된다. 당시 일본군은 콩고급 전함 히에이 및 키리시마 예하 전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베 히로아키 제독의 정신함대, 초카이, 키누가사를 기함으로 이루어진 미카와 구니치 제독의 수송 및 호위 함대였다. 이때 아베 제독이 이끄는 정신함대는 핸더슨 비행장 타격 및 적 함대를 격침시키는 임무를 맡았고 미카와 중장이 이끄는 함대는 수송선을 호위하기 위한 지원 임무를 주로 하였다. 일본군의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미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사보섬 해전 이후 여전히 일본군의 공격에 과달카날은 위험한 상태라 미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상태였다. 물론 이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달카날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그 사이에 과달카날, 특히 핸더슨 비행장이 뺏기기라도 한다면 미군 입장에서는 과달카날 상륙 후 또 한 번 공세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여차하면 호주가 일본에게 항복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군은 루즈벨트가 말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했고 미 해군은 태평양 전선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이용해 과달카날과 핸더슨 비행장을 지키기로 한다. 데니엘 켈리언 제독이 지휘하는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경순양함 애틀란타와 주시 등 예하 67 임무부대, 토마스 킹케이드 제독이 지휘하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예하 제16 임무부대, 윌리스 리 제독이 지휘하는 전함 워싱턴, 사우스 다코다 및 예하 구축함들의 64 임무부대가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전력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엔터프라이즈와 사우스 다코다의 경우 지난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피해를 입은 군함 중 하나였다. 당시 과달카날 주변에는 핸더슨 비행장이 있었고 일본군 항공기지는 1000km나 떨어져 있는 라바울에 있었다. 따라서 과달카날 주변에 비행장이 있는 미군이 더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허점이 있다. 사보섬 해전의 대패로 과달카날 주변 제해권을 미군이 완전히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항공기가 뜰 수 없는 야음을 튼타 콩고급 전함들이 4차례나 과달카날에 와서 비행장을 포격하는 터에 핸더슨 비행장이 소화할 수 있는 소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엔터프라이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전방 엘리베이터가 파괴되면서 함재기 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또한
항공기 운영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괴멸되었다고 판단했고 여러 차례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통해 어느 정도 무력화했다고 생각했다. 미카와 제독과 아베 제독이 핸더슨 비행장 포격 및 수송을 위해 출항할 시기에 라바울과 라바울 주변 항공기지에서 적 항공 세력 소거 및 미 해군 공습을 시도했지만 전방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엔터프라이즈는 함재기를 이함시킨 뒤 핸더슨 비행장에 착륙하는 방식으로 일본군의 공습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 항공전의 성과로 미 해군은 과달카날 섬의 병력 증원 및 보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과달카날에 남아있는 일본 육군은 더더욱 불리해지게 되었고 보급이 절실해지게 된다. 11월 13일 새벽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인근까지 다가온다. 아군 항공 지원을 받기 힘든 일본군 입장에서는 주간 교전은 매우 불리하기에 일본군은 야간전을 선호했다. 일본군은 사전 정찰로 과달카날 주변에 중순양함 위주의 함대밖에 없는 걸 파악했다. 아베 제독은 감히 중순양함 함대가 정면으로 덤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방심하고 있었고 히에이와 키리시마는 대함용 철갑탄이 아닌 대지형 고폭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오후 11시 44분 히에이 선두에 있던 유다치가 미 해군 벤슨급 카싱을 발견한다. 이에 유다치는 함대에 적기가 있음을 알리고 예상치 못한 미 함대 출현에 아베 제독은 당황한다. 이에 아베 제독은 서둘러 적 함대와 교전을 명령하고 서치라이트를 켜 적 함대를 비추기 시작한다. 첫 주포는 대지용 고폭탄을 미 함대를 향해 사격을 명령한다. 히에이가 서치라이트를 킨 후 잠시 뒤 아카츠키급 1번함 아카츠키 또한 서치라이트를 켜고 적 함대를 조사한다. 이때 눈에 들어온 경순양함 애틀란타가 아카츠키를 향해 포격을 시작하면서 과달카날 해전이 시작된다. 갑자기 시작된 교전에 미군도 일본군도 대혼란에 빠졌으며 안타깝게도 첫 희생은 미군에서 나온다. 칠흑같은 어둠에 피하 식별이 극히 힘들었던 터라 샌프란시스코는 애틀란타를 공격해버리고 만다. 이 공격으로 애틀란타의 함작 및 지휘부가 마비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에이가 샌프란시스코의 함교에 명중탄을 내어 샌프란시스코에 타고 있던 켈리안 제독을 포함해 함내 지휘관 대부분이 전사하고 만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휘관은 함 복구를 지휘하면서 전선에서 버티기로 하였고 켈리안 소장은 죽기 전까지 대형함을 먼저 공격하라는 명령을 남기며 끝까지 함대를 지휘하였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와 예하 구축함들이 탐조등을 밝히며 특히 전함 히에이에게 공격을 집중했다. 히에이 함교에 탄이 명중하며 함 내 여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360mm 주포는 여전히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 구축함들은 히에이를 향해 어뢰를 쏘며 저항했지만 불발되거나 전부 빗나가게 된다. 혼전이 일어나는 와중 피탄당한 애틀란타는 마비된 지휘부를 빠르게 수습하고 다시 교전에 나섰으며 아키즈키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시작한다. 이 공격이 명중하면서 아키즈키는 격침되었다. 하지만 히에이의 포격으로 배넌급 구축함 스트레트에 화재가 발생하고 결국 전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한편 미 함대를 처음 발견한 유다치는 교전이 시작되자 미 함대를 향해 돌진한다. 유다치는 미 함대를 향해 내격을 시도했고 유다치의 공격으로 미 함대의 진영 내를 헤집고 다니면서 미 함대에게 큰 혼란을 준다. 하지만 다른 미 구축함이 유다치와 초근접 거리에서 함포 사격을 했고 이 공격에 유다치는 결국 항행불능 및 침몰하게 된다.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사이 벤슨급 구축함 레피는 히에이의 좌연으로 접근을 성공한다. 서치라이트 조사를 당하지 않은 채 야음을 틈타 몰래 히에이의 좌연에 접근을 성공한 것이다. 레피는 히에이의 10m까지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기를 사용해 히에이의 함교를 공격하였고 이 공격으로 히에이 함교는 피바다가 된다. 이 공격으로 전의를 상실한 아베 제독은 비행장 포격을 포기하고 퇴각 명령을 내렸으며 레피의 이 행동은 과달카날 해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하지만 구축함 레피 또한 일본 함대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히에이를 공격한 직후 히에이에게 반격을 받았고
결국 피탄 배 침몰하게 된다. 일본군의 1차 공격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미군이었지만 피해는 작지 않았다. 애틀란타급 애틀란타와 주노가 격침, 마한급 구축함 카시, 벤슨급 구축함 레피, 베넌급 구축함 스트레트, 클리브급 구축함 몬센스가 격침된다. 하지만 미 해군의 완강한 저항과 아베 제독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일본 정신함대를 막아내는데 성공한다. 일본군의 피해는 유다치 침몰, 아카츠키 침몰, 그리고 히에이 중파였다. 후퇴를 명령한 아베 제독이었으나 정작 히에이는 다수의 미 함정의 포격으로 피탄돼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졌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조타 장치가 망가져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어 과달카날 주변을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날이 밝자 히에이는 그대로 위치가 노출되었고 과달카날 동남쪽까지 도착한 엔터프라이즈는 히에이에게 공습을 퍼붓는다. 결국 히에이는 더 이상의 전투를 할 수 없게 되어 침몰하게 된다. 11월 13일 새벽에 벌어진 전투에 비행장 공격을 실패한 일본군이었지만 일본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상륙부대를 호위하던 사보섬 해전의 주인공 미카와 제독이 지휘하는 함대를 이용해 다시 한번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할 생각이었다. 14일 새벽 미카와 제독의 함대가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을 하고 도망간다. 67 임무부대는 전날 교전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었고 지원을 위해 파견된 64 임무부대와 16 임무부대는 아직까지 과달카날에 도착하지 않았기에 그 공백을 노려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한 것이다. 하지만 전함의 함포에 비해 위력이 부족한 중순양함의 함포로는 핸더슨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날이 밝자 미카와 제독의 함대는 엔터프라이즈에서 날아오른 함재기의 공습을 받았고 아오바급 중순양함 히누가사 격침, 아타고급 중순양함 마야 대파 및 6척의 수송함대가 격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수송함대 6척에는 과달카날 증원병력과 보급품들이 산재해 있었다. 아무리 야간전의 달인인 미카와 제독도 항공열세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저항은 불가능했다. 미카와 제독은 남은 함대를 이끌고 상륙부대 예하부대였던 곤도 제독이 지휘하는 보조함대와 합류한다. 곤도 제독은 14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함대와 미카와 함대, 그리고 살아남은 수송함대를 규합해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위해 남아있고 윌리스 리 제독의 64 임무부대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과달카날 북쪽에서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남아한다. 여전히 곤도 제독은 과달카날 주변에는 중순양함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전함 키리시마와 중순양함들을 핸더슨 비행장으로 향하게 했고 휘하 경순양함과 구축함들로 이루어진 제3 수레전대에게 이들을 상대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워싱턴은 레이더로 수레전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선제 사격을 가한다. 이에 3수레전대는 회피 기동을 위해 북상했다. 하지만 아야나미급 아야나미는 북상하지 않고 기존 항로를 유지한 채 그대로 남아한다. 일본은 전쟁 전부터 수레전 중심의 함대를 육성했었다. 그래서 수레전 중심의 기습 공격이 특화되어 있었고 특히 야간전에서는 그들의 장기가 더더욱 두드러진다.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다 전방에서 수색을 하던 미 구축함들은 아야나미와 조우한다. 아야나미는 미 구축함을 발견하고 아야나미의 보고를 받은 수레전대는 미 구축함을 향해 모두 일제히 어뢰를 발사하고 포격을 받는다. 수레전대 공격으로 배낭급 구축함 그윈을 제외한 모든 구축함들이 침몰하게 되었지만 아야나미는 그윈을 추격하다가 워싱턴의 사정거리까지 접근하게 된다. 결국 아야나미는 워싱턴에게 함포 사격을 하며 정면 도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의 부포에 결국 침몰하게 된다. 키리시마, 아타고, 타카오로 편제된 곤도 제독의 함대는 드디어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위해 과달카날에 도착했고 머지않아 윌리스 리 제독이 이끄는 64 임무부대의 사우스 다코다와 만나게 된다. 오후 11시 40분 키리시마와 아타고가 서치라이트를 켜며 내격을 시작으로 함포 사격을 시작한다. 이때 사우스 다코다는 하필 함내 전기 계통이 고장나게 되면서 레이더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일본 함대에게 선제 공격을 허용하게 된다. 거리 5200m에서 사우스 다코다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고, 이에 전방 마스트에 화재가 발생하고 3번 포탑 바벳에 명중한다. 하지만 사우스 다코다의 튼튼한 포탑 장갑 덕분에 튕겨낸다. 사우스 다코다가 집중 공격을 받은 사이 워싱턴의 함교도 바빠졌다. 현재 레이더에 식별되는 함영 중 제일 가까운 건 4.6km까지 가까웠으며, 이는 사실상 영거리 사격으로 간주되는 거리여서 피하 식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군 오사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곤도 제독은 여전히 침몰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적을 여전히 중순양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곤도 제독은 격침되지 않는 중순양함에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결국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다시 한번 서치라이트를 켜 확실하게 끝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매우 큰 실책이 된다. 피하 식별을 위해 계속해서 지켜보던 워싱턴은 이 서치라이트에 비친 실루엣으로 현재 사우스 다코다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서치라이트를 켠 배는 일본군이라는 걸 알게 된다. 오랫동안 피하 식별을 하면서 사격 재원을 이미 산출해 놓은 워싱턴은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키리시마를 향해 일제 사격을 시작한다. 약 8km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사한 포탄은 곧바로 키리시마에게 명중했고, 키리시마의 선체는 갈기갈기 찢겨나가기 시작한다. 이에 키리시마는 워싱턴이 사격을 개시하고 단 7분 만에 전 포문이 침묵하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키리시마는 침몰하기 시작한다. 키리시마의 침몰에 곤도 제독은 결국 모든 함대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날이 밝기 전까지 일본군은 모두 후퇴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키리시마의 경우 오전 3시 53분에 완전히 침몰하게 되며, 결국 일본군의 핸더슨 비행장 포격과 보급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과달카날 해전은 일본 해군의 마지막 공세였으며, 이 해전을 계기로 함대 항공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수세로 몰리게 된다. 일본군은 더 이상 과달카날 주변 해역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미 해군은 과달카날 주변에서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거기다 일본 해군의 수송선을 6척이나 격침하면서 과달카날에 있는 일본 육군에게 보급할 보급품 1만 톤 중 단 5톤을 제외하고 전부 손실하게 되면서 일본 육군은 싸우기 이전에 아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전황은 심각해진다. 과달카날과 핸더슨 비행장 사수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미군은 드디어 루즈벨트가 약속한 무제한에 가까운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1944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격을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과달카날 해전은 일본군이 야전에서 더 이상 미 해군을 압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해전이다. 일본군은 상위 함정이 탐조등을 켠 뒤 나머지 군함들이 집중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다. 탐조등을 켠 대상은 적의 집중 포화를 맞는데, 이 때문에 상위 함정이 먼저 무력화가 돼버리면서 함대 화력에 급감하는 단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이더 관제 사격을 발전시켰다. 에스페란스꽃 해전에서 헬레나의 레이더가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이후 미 해군은 레이더를 신뢰했고, 레이더를 이용한 화기 관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미 해군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은 채 사격을 위한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었고, 피하 식별이 되자마자 곧장 반격을 해 대응 속도를 훨씬 높이는 게 가능했다. 이 해전을 계기로 한포뿐만이 아닌 어뢰도 레이더 관제 사격을 연구하게 되고, 결국 1943년 알레이버크 제독의 레이더 관제 내격과 구축함 전술로 야간전에서도 드디어 일본군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과달카날 해전은 미 해군의 저력을 보여주는 해전이었다. 일본의 공세에 미국은 과달카날을 사수하기 위해 있는 전력, 없는 전력 모두 다 끌어모았다. 엔터프라이즈와 사우스 다코다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의 피로도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사우스 다코다의 전기 계통이 고장이 났으며 엔터프라이즈는 반쪽짜리 항모로 참여했다. 이런 미군의 저력에 일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진주만 공습을 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때문에 제대로 된 전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고,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분명 미 해군의 항공모함 공습으로 격침
혹은 적어도 대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 때 보여줬던 저력을 미군은 또다시 보여줬다. 미군은 가까운 항구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엔터프라이즈를 수리했고 그 결과 핸더슨 비행장의 부족한 소티를 어떻게든 보충하였다. 그렇지만 응급수리된 항공모함 한 척이 남아있었다. 라는 토마스 킹케이드 제독의 말은 당시 긴급했던 미 해군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과달카날을 사수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침몰한 애틀란타급 경순양함 주노에는 설리번 형제가 탑승해 있었다. 문제는 설리번 형제들은 과달카날 해전에서 어뢰 피격에 형제 모두가 전사해버렸다는 점이다. 이에 설리번가는 대를 이을 아들이 전부 죽었고 홀시 제독 및 다른 해군 장교들 또한 크게 분노하여 책임자들을 직위 해제를 시켜버렸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군은 한 형제가 같은 부대나 군함에 근무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군은 설리번 5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에 플래처급 구축함으로 이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설리번이라고 명명하며 이들을 기리고 있다.